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사각형들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각형 다들 아시죠? 네. 어, 오늘은 이제 사각형의 종류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사각형들의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어떻게 포함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둥글게 집합 모양처럼 주머니 안에다가 집어넣을 건데요. 자, 먼저 사각형. 사각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배우기에는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말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림 그리면 바로 사각형인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각형들 중에서 그 많은 사각형들을 다 모아놨는데요. 그 중에 조금 특별하게 보이는 사각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각형들은 이름을 붙여줍니다. 먼저 붙여주는 사각형의 이름은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은 사각형 중에서 신기하게 평행인 변이 한 쌍인 사각형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행한 변이 한 쌍이기 때문에 사각형을 여러 개 그렸을 때 여기가 위아래가 이렇게 평행해서 이렇게 그려지면 사다리꼴.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한 쌍만 평행인 것이 아니라 아무튼 한 쌍만 존재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일단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다리꼴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더 많이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각형 중에 야, 너 이건 사다리꼴이라고 어떻게 좀 모아볼게 해서 이렇게 사다리꼴이라고 이렇게 해서 좀 모아봅니다. 이렇게 넌 좀 이렇게 모아볼게. 아야, 그림 잘못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사다리꼴로 이렇게 한번 모아볼게. 이렇게 한번 따로 빼볼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요 세 번째는 조금 모양이 사다리꼴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것들을 따로 모아서 평행 사변형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서 모아놓습니다. 평행 사변형의 정의는 평행인 변이 두 쌍인 사각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린 것처럼 위아래만 평행한 것이 아니라 양 사이드도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진 사각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평행인 건데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면 평행사변형이라 부르고요. 저희들은 평행사변형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모아봤어요. 이렇게. 야, 평행사변형 맞니? 잠깐 이렇게 와봐봐. 이렇게 와보렴 해서 이렇게 평행사변을 모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는 좀 더 특이하구나 라는 사각형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직사각형과 그 다음에는 마름모라고 불리운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모아놨더니 마름모랑 겹쳐지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직사각형의 정의는 평행사변형인데 신기하게도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사각형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360도의 4개가 모두 똑같으니까 직각이 되므로 우리가 90도에 해당하는 이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마름모의 정의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의미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정사각형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마름모 같은 경우는 네 변만 길이가 똑같으면 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형으로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변이 똑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마름모이고요. 요 두 개가 겹쳐진 것, 그러니까 각도 4개가 똑같고 변의 길이도 4개가 똑같은 것이 바로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그래서 우리가 정사각형, 정육각형 이런 것들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고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사각형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네 변의 길이도 같지만 네 각의 크기도 모두 똑같은 사각형이 바로 정사각형인데 저희가 초등학교 때 그냥 직사각형, 정사각형 막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마름모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좀 더 자세하게 그냥 네 변의 길이가 똑같으면 정사각형이 아니라 각까지 똑같아야 되는 거구나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제가 그리다 말았는데요. 우리 사다리꼴 중 안에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먼저 그려야 되겠네요.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모아놓고요. 사다리꼴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아놓은 것 중에 요거 이제 마지막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등변 사다리꼴을 배웁니다. 아이고 좁아라. 등변 사다리꼴은 평행하지 않은 변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 해서 여기 우아래는 평행인데요. 평행하지 않은 양 사이드 변이 길이가 똑같은 요 상황이 바로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물론 이거를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려버리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 저 바깥으로 마치 사다리꼴 모양인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생긴 도형을 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사다리꼴의 정의는 좀 말로 표현하기가 좀 긴데요.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 아이고 좁아라. 사다리꼴. 이게 바로 등변 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전체를 이렇게 모아 놓는다면 좀 줄여서 작아서 안 보이려나? 사각형에 대해서 좀 줄여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차근차근히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직사각형과 마름모, 그 다음에 정사각형,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 요 순서대로 중학교 2학년 때에 차근차근하게 배우게 된답니다. 오늘은 사각형들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각형들의 어떤 포함 관계, 사각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널브러지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모을 수 있어 해서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꼴 그 안에 평행사변형 그 안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있는데 겹치는 부분에 정사각형이 있고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사다리꼴에 약간의 좀 특이하게 보인 모양 등변 사다리꼴이 있어서
이렇게 사각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각각의 사각형들의 정의와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